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징계 결정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을 향해서 내뱉었던 망발성 발언들이 해당형이다라는 징계 사유. 6개월 받고 1년 6개월에 당원권이 정지된 징계가 나온 겁니다. 초유의 징계를 전직 당대표가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이 전 대표가 했던 가처분도 똑같은 재판부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인 겁니다. 1년 추가 인정됐고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됐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자격은 박탈됐고 이렇게 되면 총선 공천도 못 받겠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엄중주의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김병민 등 전주회 등 비대위원 6명에게 한 가처분 3에서 5차 가처분 신청이 모조리 다 기각됐습니다. 바뀐 당원대로 비대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이준석 전 대표가 완패를 한 셈이 됐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3차에서 5차 가처분은 다 기각될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 1년에서 2년을 받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전망하신 겁니까? 글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보면 1차 재판부가 같은 동일 재판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인에 대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원인은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재판부가 너무 지나치게 당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아 영향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당원들한테 뽑힌 당대표를 당내 이런저런 기구나 당원의 개정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1차의 말하자면 인용의 원인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재판부가 고민했더라면 이번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재판부가 뭘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있는 문제이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정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이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부분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인용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동의 방향으로 봐서는 만약에 제명을 했을 때 그것이 훨씬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골치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따라서 적정하게 즉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을 정도의 가장 미약한 그런 결정을 내는 것이 그나마도 당내의 파열음을 줄이는 일이다. 이것이 아마 윤리위원회의 어떤 합의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예상이 적중을 한 겁니다. 제가 민주당 이 의원들, 국민의힘 관계자들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었는데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김용주 의원뿐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했던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면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제 효력 정지를 먹을 뻔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리위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앞선 이전 대표의 어떤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법정 대응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면 우리도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일인데 이 대표가 더 이상 이제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이거 뭐 축하드린다고 해야 될지요? 뭐 어쨌든 비대위원으로서 이제 중책을 됐습니다. 이어가시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적인 법적 가처분 신청은 이제 무의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당대표 중에서 이렇게 중징계 받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정치인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끝난 건 아니냐라는 조간신문들의 분석도 오늘 상당히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법원의 판단은 정당의 자율성은 법원이 존중해준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가처분이 또 인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정당에서 바꾼 당원 당규에 대한 효력을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때마다 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타 정당에서도 이 법원의 판결들을 예의주시해서 봤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첫 번째 나왔던 징계 기간 동안에 여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저번에 있었던 징계보다는 더 중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근데 단순한 말에 관한 내용보다 이양희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당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개정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당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확정된 것인데 이 내용을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로서 법원까지 끌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당은 거듭된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가처분 신청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는 거듭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좀 종식하자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밖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제발 좀 그만 싸우고 나라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이제 당에 대한 내분, 분란, 좀 안 좋은 목소리보다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집권당의 모습에 갇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로써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일단락이 됐군요. 가처분 국면 말이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